안녕하십니까. 국고처 송관종입니다. 4월에 서울은 눈발이 날리고 있습니다. 4월의 눈, 흔치 않은 흐름이죠. 최근에 시장이 금요일 날 미증시가 좀 하락을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오늘 눈은 시장을 대변해 주지만 이게 이제 꽃샘추위라고 보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4월 2일 해방의 날을 지나게 되면 시장은 빠르게 안정이 될 걸로 보여지니까 조금만 더 힘내시고 파이팅 하시면서 오늘 시장을 이겨내는 전략 저희 국고처 방송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미증시 흐름을 보죠. 자, 미증시는 지난 금요일 날 음봉이 떨어졌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런 말씀 드렸을 거예요. 미증시는 반등도 하고 눌림목도 주고 또 이렇게 될 것이다. 근데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강하게 올라가고 강하게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진폭을 뺀다면 어떤 반등 이후에 눌림목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왜 이렇게 미증시가 조정을 받았냐? 일단 인플레이션은 가속화되고 소비자 심리는 그닥 안 좋아졌죠. 자, 인플레이션은 시장 예상하는 것은 PC 기준으로 보면 그는 PC가 0.3 그런데 0.4가 나왔죠. 그리고 2.7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웬걸 2.8까지 상승을 하면서 인플레이션 가속화가 진행이 되고 있다. 이런 이제 불안감이 들죠. 여기에다가 소비자 심리 지수도 좀 큰 폭으로 좀 하락을 했습니다. 전원은 57.9였는데 시장 예상치도 마찬가지고 이번 57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플레이션도 가속화되니 투자자들도 주머니를 닫고 있다. 자, 그렇게 되면 연준의 금리 인하는 물 건너가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우려감 때문에 시장이 음봉이 떨어졌습니다. 특히 이제 관세 충격이 아직 반영이 되지도 않았는데 이런 움직임이 나온다. 그렇다면 4월 1일 날 상호 관세 보고하게 되면 더 가속화될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감이 제기가 되집니다. 다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이번 주는 상승이 안 나온다. 다만 이제 4월 2일 날은 만약에 트럼프의 흐름을 보면 뭐 강도 높게는 진행을 하겠지만 요걸 시행하고 나서 약간 좀 다독거리는 그런 형태로 나올 개연성이 높고 그래서 시장이 예상했던 정도만 나온다면 큰 충격은 추가적으로 없을 걸로 보여집니다. 다만 여기서 그 우려감 때문에 약간은 하락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제한적인 눌림을 줄 것이고 이후에 다시 바닥을 다지고 올라갈 수 있다. 다만 이제 시간이 걸린다고 말씀드렸죠. 일단은 최소한 한 달 정도는 소요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다음 주에 저 세부적인 시나리오를 보면 다음 주에는 빅 위크란 말이에요. 고용도 발표하고 또 관세도 보고하게 되고 다 중요한 것은 고용 보고서는 13만 5천 명 정도 취업자 수가 나올 걸로 보여집니다. 최근에 3개월 평균이 20만 건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약간 고용이 둔화된다. 이렇게 보시고 중요한 건 실업률이죠. 지난달 4.1이 어떻게 나오느냐. 뭐 크게 확장이 되지는 않을 걸로 보여집니다만 고용이 침체되면 오히려 배드 뉴스, 굿 뉴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이 반영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미국 증시는 주초에 하락에 브레이킹을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반등이 나와줘야 되는데 만약에 여기서 추가 하락하면 그때는 또 저점을 다지는 그런 움직임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바닥을 다지고 반등을 시도하는 이런 정도 흐름이 예상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미증시는 이런 흐름 속에서 우리 시장은 어떻게 전개될까요? 당연히 우리 시장은 연동이 되겠죠. 자, 그러나 최근에 미증시보다는 좀 더 강한 흐름을 보이면서 디커플링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증시가 많이 빠지게 되면 제한적으로 빠진다는 이야기죠. 그럼 일단은 다음 주에는 밀리겠죠. 그렇지만 저가 매수가 유입이 될 것이고 왜냐하면 대형주들의 움직임이 나쁘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2,500까지는 나올 수 있다. 그러나 2,500 언저리나 언더에서는 저가 매수가 들어올 수 있고 이제 빠르게 회복이 되느냐 여기 중요한데 이렇게 흘러내리면 한 또 2, 3주는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바로 회복하는 게 필요합니다. 아무튼 뭐 우리는 큰 추세를 돌려 세웠으니까 빠르게 이 탄핵 리스크가 해소가 되고 또 4월 2일이 지나가고 하면 저가 매수가 유입이 될 걸로 보여지고 코스닥은 이제 쌍바닥을 치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조금 눌러주겠지만 한 주 중반에는 반등을 시도하고 그 다음에 기간 조정을 받아서 이 21선이 요 740대, 700대 오면 그때 반등을 시도하는 그런 움직임이 예상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큰 어떤 지수의 움직임은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국내 주요 산업들은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일까요? 대체적으로 나쁘지는 않아요.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레거시 여팡이 회복 시그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도 치고 올라갔다가 지금은 이제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에 있죠. 물론 소부장들은 대형주보다는 약합니다만 그래도 블랙엘 칩이 잘 팔리고 있단 말이에요. 생각보다는. 그래서 발열 문제를 잡기 위한 액침 냉각이나 유리기판은 이번 조정을 마무리하면 또 상승이 나올 수 있다. 자, 제약바이오가 문제죠. 최근에 제약바이오 관련주들이 발군의 상승력을 보였단 말이죠. 근데 최근에 조정을 받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반도체, 자동차, 2차 전지, 특히 반도체 자동차가 치고 올라가면서 한정된 자금은 바이오에서 좀 빠져나갔죠. 그리고 릴레이 학회가 앞으로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성장성이 담보가 되거나 파이프라인이나 어떤 플랫폼 가치가 좋은 기업들은 저가 매수의 기회로 활용해도 됩니다. 자, 자동차 상당히 목리가 돼버렸는데 미국의 대규모 투자에도 불구하고 업황은 회복이 지연이 되고 오히려 또 관세를 두들겨 막는 그런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묘안이 있다. 요건 잠시 후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로봇 관련주들은 그동안 너무 올랐죠. 밸류에이션 부담을 느끼는 구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폭 과대에 대한 반발 매수세가 유입이 되는 그런 구간입니다. 자, 그리고 그 수출 증가세가 지속이 되고 있는 PB무용 이쪽은 그래도 관세 우려감이 있지만 요걸 좀 회피할 수 있는 그런 업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모든 투자자들이 좋아하는 반도체, 반도체 자동차, 바이오 그리고 다음 주에 관세 부과에도 불구하고 세게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그 섹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섹터를 오늘 이 시간에 좀 다양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지수가 조정을 받으면 지수 관련주들이 조정을 받죠. 자, 그때는 지수와 무관한 그런 종목들이 치고 올라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 테마주들 중에서 어떤 종목이 치고 올라갈까요? 요걸 방송을 계속 보시면 좋은 흐름을 만들어 갈 겁니다. 그리고 오늘은 반드시 제가 많은 분들의 종목을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에도 이제 제가 약속을 했었는데 죄송해요. 못 지켜서 열강을 하다 보니 이게 제대로 이야기를 못 해드렸는데 근데 오늘은 꼭 많은 종목 상담 해드릴 테니까 이따 종목을 많이 신청해 주시면 되겠고 자, 그다음 이제 오늘 좋은 종목들도 좀 몇 종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럼프 열을 내면서 미국에서 생산되는 자동차는 예외 없이 25% 관세를 부과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모든 투자자들이 그럴까요? 옆에 있으면 진짜. 자, 트럼프가 외국산 자동차에 25% 관세를 부과한다. 이것 때문에 글로벌 자동차 산업이 혼란에 빠졌습니다. 자, 한국도 그동안에는 무관세로 수출했었죠. 근데 이 자동차 대미 수출이 49.1%란 말이에요. 자, 우리 시장도 타격이 좀 있을 텐데, 자, 요 타격에 대해서는 우리 이정우 캐스터님께서 좀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네, 제가 IBK 기업은행 경제연구소의 보고서를 봤는데 이 자동차 관세 25%가 부과될 경우에 올해 대미 수출이 전년 대비 18.59%나 감소할 수 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이 현대차 그룹의 미국 공장이 가동이 돼서 연간 100만 대에서 120만 대 수준을 생산을 하더라도 나머지 50만 대에서 70만 대는 여전히 관세 부과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네, 아직 이 자동차 관세에 대한 우려가 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우리는 트럼프 관세 부과에 따라서 수출이 감소하고 그리고 미국의 현지 자동차 법인에서 가동이 돼도 이게 이제 AI나 로봇이 산업 현장에 투여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수익성이 좀 개선이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50만 대에서 70만 대는 관세 부과가 대상이 될 수 있다. 그것 때문에 현대차가 잘 올라가다가 눌러졌죠. 자, 그럼 앞으로 현대차의 흐름 어떻게 전개될까요? 자, 트럼프는 현대차 단물만 빨아먹는 그런 격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24일 날 백악관에서 정의전 회장이 35조 투자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때 관세 안 내도 돼. 근데 앞으로 며칠 내에 내가 관세 발표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이렇게 이제 다독거렸단 말이죠. 그런데 26일
트럼프 조지아주에서 메타플랜트 아메리카 준공식에서 외의 없이 25%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런 이제 폭탄 발언을 했단 말이에요. 아니 나무 잔치집에 재 뿌리는 것도 아니고 하필 그날 왜 그랬을까요? 트럼프는 미국에서 생산해라. 요 자기 주장에 대해서 현실감을 불어넣는 소재로 현대차를 활용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뒤통수를 한 대 얻어맞는 격인데 위기의 현대차,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최근에 급반등이 나오고 나서 눌러졌었죠. 지난주에 우리가 외국인들이 자동차를 매수했고 그건 참 잘한 일이자. 근데 월요일 날부터 강하게 튀어 올라갔죠. 뭐 31조 투자 때문에 강하게 튀어 올라갔죠. 공매도 회피할 수 있는 그런 섹터다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등 이후에 눌림목을 줬습니다. 현대차는 정녕 이렇게 마무리가 될까요? 자, 현대차는 오히려 그럴 수 있다. 그렇지만 현대차는 계획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트럼프의 25% 관세 부과가 오히려 더 유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미 생산 법인이 일단 50만 대까지 늘어나면 오히려 미국에서 오히려 이제 좋은 수익성을 가져갈 수 있단 말이에요. 이쪽에는 최신 공정 그리고 로봇이나 AI가 투입이 돼서 자동화 설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가플랜트 아메리카는 어떻게 보면 꿀단지가 될 수가 있다. 지금 관세를 이제 부과하게 되면 30만 대 정도 되면 영업이익이 한 1조 9천억 정도 감소를 하게 됩니다. 현기차 다 합해가지고. 다만 이제 자동화되어 있고 이게 규모 경제를 이루는 거죠. 50만 대까지 늘리게 되면 오히려 현대차는 5천억 정도 수익이 나게 됩니다. 영업이익이. 기아차는 크게 이제 유지하는 정도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만약에 이게 가동이 안 돼도 지금 25% 관세를 물게 되면 현지 미국의 자동차 가격은 관세 때문에 한 71%, 관세의 71%는 소비자에게 상품 가격이 증가가 되는 이런 움직임이 나올 걸로 예상이 돼요. 왜냐하면 미국은 지금 수입차 비중이 절반 이상은 수입차란 말이죠. 그래서 차량 가격이 한 2,000에서 7,000달러까지는 상승을 할 수 있고 중고차 가격도 급등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트럼프의 뒤통수를 한 대 얻어맞았지만 현대차도 나름의 보관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당장이 문제잖아요. 투자자들은 지금 당장 다음 주 월요일 날 당장 어떻게 전개가 될 거냐 이거죠. 자, 그렇다면 현대차는 어떻게 전개될까요? 그리고 부품 업계는 어떤 걸 받을까요? 일단 GM은 철수를 하려고 하겠죠. 그로 인해서 부품 업계도 충격이 전이가 될 것이고. 그렇다면 자동차는 언제 반등하겠냐? 제가 보기에는 이제 관세가 부과가 되고 또 우리도 대책을 마련하는 그 시기가 되면 흐름이 좋아지겠죠. 그래서 정부에서는 4월 달에 이제 긴급 대책회의를 엽니다. 여기서 뭐 친환경차나 2차 전지 역량 강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겠죠. 그렇다면 요 자동차는 할 게 없냐? 보면 새내기주들이 움직임이 좋단 말이에요. 모니터링크 같은 경우에는 점유율이 높아요. 현기차. 그리고 핵심 모두를 공급하기 때문에 어떤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매수 포인트나 이런 것들은 이따가 제가 무료 공개 방송에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동차는 이렇게 됐어요. 근데 반도체는 오히려 최근에 잘 안 빠집니다. 왜 그럴까요? 반도체는 트럼프발 악재에도 불구하고 기대감이 쑥 올라갔다는 이야기죠. 최근에 레거시 반도체 업황 회복세가 뜨뜻합니다. 이것 때문에 삼성전자가 부진의 5만 전자를 탈피하고 6만 전자로 올라갔었죠. 그래서 시장에서는 야, 이러다 7만 전자 가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들고 있는 분들은 좋겠죠. 다만 최근에 이제 5만 전자가 약간 위태로울 수 있다는 거죠. 다음 주 이후부터는. 왜냐하면 엔비디아의 HBM 공급망 진입도 약간 답보 상태에 있고 1분기 실적도 약간 좋지 않지 않겠냐 이런 불확실성도 내포되어 있다는 거죠. 자, 삼성전자는 이렇게 전개되지만 그래도 잘 버티고 있는 그 모습입니다. 근데 SK하이닉스는 시장의 총화인데 갑자기 최근에 지난 금요일 날 약간 좀 삼성전자보다는 좀 약한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물론 프로그램 매매도 있지만 특별한 이유가 있겠죠. 자, 이건 우리 이종우 캐스터님께서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네, 그 알리바바 컨퍼런스 말씀하시는 거죠. 알리바바 홍콩 컨퍼런스에서
조차이 알리바바 회장이 지난 25일 AI 데이터 센터에 대해서 이 투자 과잉을 지적했는데요. 인프라 투자가 경쟁이 과열되면서 거품이 생긴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마이크로소프트가 신규 데이터 센터 건설을 좀 중단한다는 소식도 겹치면서 지금 미국 증시에서는 AI 거품론이 커지고 있고요. 국내 반도체 기업의 하락까지도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또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자, SK 하이닉스는 최근에 AI 데이터 센터 투자가 버블이다. 그렇게 되면 HBM으로 먹고 살았던 SK 하이닉스는 약간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될 수 있겠죠. 여기에다가 뭐 MS도 신규 프로젝트를 중단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분위기가 안 좋아진단 말이죠. 자, 그렇다면 이 자동차에 비해서는 강한 반도체. 그렇지만 시장 조정에 피해가지 않겠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기의 삼성은 그래도 좀 다른 섹터에 비해서 좀 올라갈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이 쑥 올라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이분 때문에. 수지 와일즈 백악관 비서실장 때문에 그렇죠. 이분의 딸이 KD 와일즈인데 이분 회사를 삼성에서 로비스트로 고용을 했죠. 그러면서 삼성은 뭔가를 야심차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관세 문제도 있겠지만 트럼프가 폐기를 공언한 칩스법의 보조금 수령 문제 때문에 그렇죠. 지금 삼성은 이너서클에 줄을 들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관 전열을 가다듬고 자문 컨설팅 회사를 바꿨습니다. 웨스트 이그젝 어드바이저는 계약을 종료했어요. 왜 그럴까요? 요건 이제 민주당 인사들이 주로 포진을 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토니 블링컨이나 이런 사람들이 주축이 되어서 이 회사를 운영하게 했는데, 자, 어드바이저리 펌은 민주당이다. 그렇게 되면 트럼프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서 좋아. 그럼 민주당 쪽은 계약을 종료하고 이번에 컨티넨탈 스트래티지를 로비스트로 선임을 했죠. 요거 이제 의회에 제출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여기를 로비스트로 선임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왜 그랬을까요? 자,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중요한 어떤 그 회사라는 거죠. 자, 지금 투자 보조금이 총 투자금이 10%에 달한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 돈으로 환산해 보면 6조 9,500억 정도 되는데 이걸 받느냐 못 받느냐 여기에 따라서 엄청난 실적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기존에 삼성이 보조금을 대리했던 커빈턴 앤 벌링은 여기는 트럼프가 사법 절차를 무시했다.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이쪽에 대해서 좀 많이 지금 벼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반면에 지금 이번에 새로 영입한 그 로비스트 회사는 루비오 국무장관이 상원 시절에 비서실장을 했고 또 국무부 차관보로 거론이 됐던 대피셔 공화당 상원위원회 보좌관도 여기 출신이죠. 자, 우리가 그 아주 작은 교통사고가 났을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물론 경미한 교통사고는 그냥 넘어가 줘야죠. 사회 정의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혹은 당혹스러운 때가 있죠. 교통사고를 당했어. 근데 크게 다치지 않았는데 뒷목 잡고 나오는 경우도 왕왕 있죠. 이럴 때 이제 서로 아는 사이란 말이죠. 그렇게 되면 어떤 사회적인 지위와 체면이 있기 때문에 합의금을 얼마를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주위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요구를 하죠. 지금 트럼프가 그 짝 아닙니까? 옥죄고 삼성을 옥죄고 반도체 보조금 주네 안 주네 주기로 해놓고 그래서 삼성은 어쩔 수 없이 대리인을 통해서 트럼프 측과 좀 관련이 깊은 이쪽에 이제 로비스트를 선임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자, 이런 움직임이 SK 하이닉스 대비해서 강한 움직임이죠. SK 하이닉스는 최근에 AI 투자가 너무 과한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감이 제기가 됐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그래서 삼성은 최근에 뭐 프로그램 매수 때문에 잘 유지가 되는 것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마쿠에 이런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래도 적어도 저걸 다 받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일부는 받을 수 있고 그리고 너무 저평가되어 있지 않냐. 그리고 이따 이야기를 하겠지만 중국도 모멘텀도 있단 말이죠. 자, 그러면서 삼성이 이제 잘 올라갔고 근데 대형주는 잘 버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부장은 크게 치고 올라가지 못하는 그 움직임이 나오고 있어요. 다만 이것은 2분기 이후에는 좀 좋아질 것이다. 왜냐하면 메모리 업계가 설비 투자를 증가하고
또 HBM의 공격적인 투자가 진행이 되다 보면 지금 쌀 때는 적절하게 매수를 하면 좋지 않겠냐 이런 이제 기대감이 형성이 되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전공정 집착 장비 주성엔지나 또는 HBM 후공정 기업, IMT, 하나마이크론 이런 것들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최대한 빠르게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최대한 많은 종목 상담 해드리려고 하니까 이 부분은 제가 무료 공개 방송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최근에 이제 바이오 관련주들이 유럽 폐암 마켓 때문에 유한양행이나 알테오젠이나 초록 공개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료가 노출되면서 매도가 나오는 세론이 나왔다는 이야기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어떤 전략을 가져가야 될까요? 대형주들은 기간 조정을 조금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주초에는 이제 다른 섹터 대비해서 바이오가 강세를 보이겠죠. 왜냐하면 성장률이 곤두박질 치는 과정에서도 바이오는 성장이 나온다. 자, 근데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사이즈가 적은 종목을 봐야 되죠. 지금 장은 작은 것이 아름답다. 특히 이제 새내기 상장주들은 이제 악성 매물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악성 매물이 없기 때문에 이런 새내기주들이 움직임이 좋다. 그래서 온코니 테라피utics부터 시작을 해서 이런 종목들을 잘 보시면 좋은데 오늘 제가 무료 공개 방송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새내기주 중에서 중국의 기술 이전을 한 요 기업에 대해서 이제 이번 주에 이제 매수를 한번 했는데 자, 그래서 새내기주를 잘 보시라. 그리고 다음 주에는 학회가 예정이 되어 있죠. 알츠하이머, 파킨슨병 학회가 이제 4월 1일부터 5일까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이정우 캐스터님께서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네, 전 세계의 신경퇴행성 질환 치료 기술의 현재와 미래를 조망할 수 있는 ADPD 2025 국제학술 대회인데요. 오는 4월 1일부터 5일까지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열리는데요. 알츠하이머랑 파킨슨병 분야에서 가장 권위 있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연구 결과를 서로 공유하는 자리가 될 텐데 국내에서는 아리바이오와 S바이오메딕스가 결과를 발표할 예정으로 보입니다. 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그런데 이 아리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제 임상 3상을 이제 결과를 발표하는데 거래가 너무 적어요. 그래서 이 관련주들이 이제 발표하는 기업들이고 한데 그 중에서도 S바이오메딕스가 가장 움직임이 퍼포먼스가 좋을 걸로 보여지고 그거보다는 오히려 이제 대화제약이나 네이처셀, 동구제약바이오, 라파스, 펩토론 이런 종목들이 오히려 조금 더 강점을 갖겠죠. 왜냐하면 저 종목들은 거래가 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래가 좀 많은 기업들. 지금 알츠하이머 그 천연물 치료제 요건 이제 대화제약이 했기 때문에 저도 이제 한번 해드렸는데 양봉을 만들고 하루 이틀 있다가 치고 올라가는 움직임이 나올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강하게 슈팅이 나왔는데 이렇게 이슈와 재료를 먹은 종목들을 우리는 보는 게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바이오 섹터 중에서 한번 우리가 관심을 가져볼 수 있는 섹터가 어디냐? 바로 AI 신약 개발 업체라는 거죠. 왜냐하면 엔비디아가 리커전에 투자를 했다는 이야기죠. 요건 이제 뇌혈관 기형 치료제 이제 임상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냈고 또 최근에 샘 올트먼이 의료용 챗 GPT를 개발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AI 신약 쪽에 관심이 좀 커지고 있죠. 자, 국내에서도 여기에 많은 자금을 투여해서 이쪽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죠. 그래서 신약 개발에 잘 활용이 될 수 있는 슈퍼컴퓨터도 구축을 하고 이런 기대감이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어떤 종목들이 좋을까요? 항상 요즘은 신의 기술을 보자. 온코크로스나 신테카. 온코크로스 같은 경우에는 국내 최초의 그 신약 개발 플랫폼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신약 후보 물질만 개발하는 게 아니라 임상 단계 물질까지도 신규 적용할 수 있다. 그리고 신테카 바이오는 이제 기술을 활용해서 매출의 38배에 달하는 신약 플랫폼을 수익화가 가능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잘 보시면 되고, 자, 제가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지만 무료 공개 방송에서 토요일 날, 일요일 날 낮 우리 토요일 날, 일요일 날 낮 11시부터 3시까지 방송을 하니까 꼭 참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관세 폭격에도 중국은 요즘 자신감을 보이고 있죠. 왜냐하면 다보스 포럼으로 불리는 중국판 보아 포럼에서 우리가 거시경제 정책이나 또는 중국 제조 2025를 잘 활용을 해서 연간 성장률 목표치를 5%까지 높였다.
그래서 우리는 괜찮다. 특히나 이제 글로벌 CEO들을 만납니다. 뭐 BMW, 벤츠, 퀄컴, 삼성까지 만나는데 중국의 개방 의지를 적극적으로 피력을 하겠죠. 그래서 이런 흐름 속에서 지금 트럼프 관세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해서 이제 참다 한 대 때리겠죠. 고양이도 몰리면 쥐를 물죠. 아니죠. 쥐도 고양이한테 궁지에 몰리면 고양이를 물겠죠. 그런데 최근에 이제 그 캐나다하고 잘 지내고 있다고 하지만 캐나다는 보복 관세를 할 예정이고 이런 부분이 한두 나라로 전이가 되고 그다음 중국이 여기를 이제 규합을 해서 반미 전선을 확대해가고 한국을 껴안으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한령 해지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겠죠. 그래서 무비자 여행을 추진한다. 정치권에서도 협력 움직임도 있고 또 그 엔터 쪽에서 중국 공연도 늘어나고 자 그렇게 되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공략하는 게 좋을까요? 엔터나 화장품이나 의료기기 관련주를 보시면 되는데 이 관련주들의 어떤 정확한 움직임은 제가 무료 공개 방송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찾아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알래스카 주지사가 왔어요. 뭐 자기는 인상 쓰고 있고 저 우리 한국에서 장관은 좀 째려보고 있고 분위기 안 좋네요. 상당히 사망한데 자기가 뭔데 주지사가 일개 주지사가 와가지고 우리한테 이래라 저래라 압박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트럼프가 특사로 에너지 특사로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만에 홈런 쳤는데 한국을 왜 안 하냐 이렇게 이제 청구서를 미루고 있는데 자 우리 입장에서 보면 저건 15년이나 걸리게 되고 안 좋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부분 때문에 투자를 좀 꺼리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여기에 투자를 해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럼 이제 조선주들은 저기에 LNG선이 한 40척은 필요하니까 기회가 된다. 투자를 해라. 우리는 어렵다. 이런 입장이지만 결국엔 투자를 하게 될 것이고 그렇다면 어떤 관련주들이 올라갈 수 있느냐. 요즘에 이제 몇 종목만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동양철관이나 에어린 이런 종목들이 다음 주 초반에 눌림목을 주고 주 중반에 치고 올라가는 움직임이 나오는 그런 흐름이 기대가 됩니다. 에어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체 분리막을 이용해서 탄소 포집 설비를 운영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이게 개발이 되게 되면 30년간 3,300억에서 6,300억 조의 막대한 자금이 투입이 되기 때문에 탄소 비용이 그런 관련주들이 치고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도 그래서 이 의뢰는 해드렸는데 그리고 다음 주에는 정치 테마주들이 한번 움직이겠죠. 방송에서는 자세히 못하지만 핵심주를 무료 공개 방송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뭐 오리엔트 전공을 바닥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해드렸었는데 자 그렇다면 시장이 좋지 않아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떤 전략을 가져가야 될까요? 크게 올라가는 종목은 진폭이 있지만 잘 버티고 있습니다. 수백 퍼센트, 한 1000% 올라갔다가 800%라면 천만하잖아요. 200% 올라갔다가 100%면. 근데 우리는 또 매일 수익을 내고 싶단 말이에요. 시장이 안 좋은 상황에서도. 그래서 저는 이 리포트를 통해서 이슈와 재료를 가지고 있는 이 리포트를 통해서 제시해 드립니다. 하루에 5%만 내보자. 그까짓 거 못 내냐. 폭락장에서도 어렵지 않게 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 주에도 뭐 대화제약이나 또 에어리엠 이런 것들은 한 20% 이상 치고 올라갔고 TXR 로보틱스나 또 온코닉 테라피틱스 이런 것들도 짱대 양봉이 나오고 있습니다. 매수하자마자 바로 움직일 수 있는 이런 종목을 한다면 매일 재밌는 수익을 챙기겠죠. 그리고 되도록이면 상승 초기의 종목 항상 그래서 10%를 먹더라도 상승 초기에 있는 종목을 공략하는 게 좋고 또 온코크로스처럼 7%를 먹더라도 바닥에서 깔려 있는 종목은 이제 좀 안정적인 첫 번째 종목으로 드리고 이런 또 온코닉 테라피티스는 또 해드렸는데 이런 건 이제 짱대 양봉이 나오죠. 그리고 대진 첨단 소재는 몇 번에 걸쳐서 해드렸단 말이에요. 바닥에서 한 번, 두 번, 세 번 해드렸는데 요거는 한 40% 치고 올라가는 움직임이 나왔죠. 그리고 바닥에서 시작해서 뭐 200% 수익을 향해 가고 있는 오리엔트 전공이나 이런 종목들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상복은 없어요. 하지만 대한민국에서 가장 단일 상품으로 고객 수가 많은 이유는 뭐냐? 바로 이 투트랙 전략 때문이다. 매일 먹고 크게 한 방 먹자. 그래서 어려운 시장에서도 투자자들은 수익을 낼 수 있고 다음 주에는 잘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새내기주들이 있으니까요. 요거 꼭 와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